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1년 내내 주가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집 구간이다. 매집 구간, 그쵸? 이 구간에서 매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 구간에서 매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하고는 달리 지금은 주식시장의 규모가 똑같은 2000포인트, 2500포인트 그렇더라도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20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막 시가총액 높다 싶으면 한 3조, 4조, 진짜 높다 그러면 막 5조. 물론 그때도 삼성전자는 컸지만 거의 뭐 10조 이상급을 보면 정말 막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HLB도 지금 오늘 종가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입니다. 이런 걸 이 개별적인 세력이 붙어서 주가 핸들링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든 이 주도주들, 뭐 개별적으로 붙고 있는 뭐 정치 테마주나 그런 것들 말고, 이런 이 조금 성장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개별적으로 세력이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이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쵸, 그 관리하고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서를 계속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받쳐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거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로스컷 비율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손절을 감당을 하면서 하는 그 투자가,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 이런 쪽입니다. 그쵸? 헤지 펀드나 뭐 이런 쪽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걸 수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 510억이 들어온 날이 14일입니다. 12월 14일. 그리고 나서 그냥 위쪽으로 쓸어 담았죠. 장중에도 제가 그 HLB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9억 정도 매도가 잡혀서 끝났죠. 근데 장중에 한 40억 정도가 잡혔었어요. 이거 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정도 매물 나올 수 있다. 그쵸? 아니, 내가 4만 원 넘어서서 물량을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데 여기서 미쳤다고 5만 원에 그냥 갖다가 팔겠냐고요. 그쵸? 말도 안 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가는 위쪽으로 잡히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뭐 4만 원에 잡아가지고 20% 먹고 파는 거냐? 그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위쪽으로 올려가면서, 그쵸, 최소한의 수익을 봐야 되는 그 폭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 쪽은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이제는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기본적으로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에서, 그쵸, 조금 발전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항암제는 주사제로 맞는 건데 리보세라닙은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인 것만큼 부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겁니다. 처음에 중국 임상을 들어갔는데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고, 그때 이름이 아파타립입니다. 이때 당시에 완치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10년입니다. 10년. 그쵸? 10년 동안 준비를 한 결과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판매허가 신청에 들어갔고 지금은 유럽 쪽의 판매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FDA의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그쵸,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거다. 이게 검은 머리든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금의 규모를 보면 됩니다. 오늘 들어온 자금은 거래가 쭉 떨어졌죠. 그랬을 때 500억, 600억, 그쵸, 올라갔을 때는, 그쵸, 며칠만 더하더라도 1조 이상의 거래 대금 규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쪽은요, 24년도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24년도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리면 2월 달까지는 강할 수 있고요. 3월, 4월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 즉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3월,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기간에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가격이 먼저 위쪽으로 붙이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3월, 4월 달에 내가 조정을 못 피한다 그러면 연말까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3, 4월에 조정을 못 피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가서 어떤 종목이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정해졌다. 어차피 바이오 반도체입니다. 두 개밖에 길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쵸, 내가 보유를 해가면서 스윙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바이오 쪽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집 구간에 우리도 똑같이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 이벤트로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에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신고가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 HLB만 신고가 종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종목도 신고가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제약주, 그렇죠. 제약주도 HLB도 속하죠. 그런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제가 공략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12월 28일이죠. 정확하게 8시 52분, 그리고 55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52, 8시 55.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레고캠 바이오. 그쵸.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오늘 6% 상승입니다. 그쵸. 근데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제가 이 구간에서만 진행을 했을까요? 신고가 돌파 구간 여긴데? 그쵸. 이 구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12월 22일.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12월 20일 시노펙스, 테크윙,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 들어갔는데 다 신고가예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종목이 저는 계속 공략을 합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종목 제가 계속 사라사라를 계속 노래를 불러요. 자, 보세요. 12월 22일 오전 8시 54분 장 시작 전,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이 내용 보시면요. 12월 22일, 그쵸. 하루에 6% 정도의 수익 구간, 그 다음, 그쵸. 10% 상승. 이게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6% 상승, 오늘까지 6% 상승. 자, 4일 정도 보유해서 4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떤 호재가 있어서, 제가 그걸 먼저 알고 있어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이날 26일 날, 저는 22일 날 공략을 했는데 26일 날 정확하게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조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데 내 몸값보다 더 비싼 계약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시장 평가치가, 그쵸.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평가치 자체가 1조 이상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고가를 갖고 저는 가격을 보고 집중 공략을 한 거다. 그래서, 그쵸. 여기 22일 날에도 매수를 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쵸. 오늘도 시가에 공략을 했다. 근데 둘 다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계속 엎어서 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신고가 종목만 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 위에 시노펙스 있죠. 시노펙스도 보면, 자, 보세요. 시노펙스 오늘 10% 상승. 언제 했나요? 12월 20일.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실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시노펙스 실적이 올해 좋아집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요. 원래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야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못 잡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초 이벤트로 1000분까지 늘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는데 1000분까지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와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쵸? 반드시 배우시면 24년도에 진짜 주도주만 매매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이 두 가지 내용 함께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제 연휴 기간이죠. 주식시장의 유일한 휴일, 내일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해서 1월 1일까지 공부를 해야 내년에 수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검색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그쵸? 어떤 식으로 그 수익 모델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무료인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연초 이벤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끝났고 고가에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라 그랬죠. 가격을 내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린다. 주식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갔을 때도 대비하고 이렇게 갔을 때도 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양쪽에 대한 전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가격 전략 그리고 보유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2주 안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가격대가 디테일해야겠죠. 그래서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온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한 3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편집 시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저희 힘듦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건데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이 내용 딱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공부하시고요. 24년도에는 진짜 신고가 매매 그리고 내가 가격 전략으로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그래서 연초 1월부터 2월까지 시장 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신고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래야 24년도가 편해집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